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실천하고 있지 못할 뿐인 거죠. 오늘은 그래서 저만의 다이어트에 대한 그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적 다이어트,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다이어트는 저는 삼각형의 구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식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안에 있는 그 핵심 요소는 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다이어트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그 기존에는 제가 이제 투자 관련 해서 내용을 쭉 올렸었는데 다이어트도 투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자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로 제 아래 부분에 보이시나요?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그 저의 이상형이기도 하고요. 그 모나리자입니다. 네,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유명한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이분이 좀 이렇게 과묵하세요. 네, 미소를 지우고 계시고, 저는 이 미소가 이 삼각형의 핵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켈란젤로나 아니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보면 유명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뭐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면은 비트루비우스 인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모나리자 유화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자기의 그 몸 상태를 가장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외형상으로는 일단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자기 그냥 뱃살을 보면 됩니다. 배에다 손을 한번 갖다 대시면 현재 본인의 그 건강 상태가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인 우리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러면 제가 제 아랫배에 손을 대고서 만족하고 있느냐, 이게 최선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막연합니다. 그때뿐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맨 위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한잔 해야죠. 그리고 누가 회사에서 상사가 열받게 했어요. 아니면 누가 고객이 짜증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 땡기게 되겠죠. 아니면은 폭식을 하게 됩니다. 아, 오늘 불닭으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먹을 때는 잊어버립니다. 왜? 무엇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먹습니까? 맨 윗변에 있는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은 스스로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세상에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도 어렵고 4단계에 나와 있고요. 백신은 못 맞고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저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희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건 아니면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아니면 책임져야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든 그 무엇을 위해서든. 그렇다면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저는 당연히 저는 싱글이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기상해서 그리고 저녁에 일상을 마무리하고 취침 전에 명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그냥 제 마음의 울림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휘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휘력이 있어야지 생각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압축도 시킬 수가 있고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것, 이런 풍부한 독서가 자기의 그 생각의 폭,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는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있는데 저희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어떤 것을 많이 준비합니까? 물론 트레이닝도 많이 하지만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롤 모델을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뭐 금메달을 따고 싶다. 나는 뭐 어떤 위너가 되고 싶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자기만의 이미지로서 롤 모델을 그려놓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저도 남자지만 제가 권상우처럼 될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겁니다. 권상우는 권상우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건 자신만의 개성이 다 있는 겁니다. 모두 똑같으면은 개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롤 모델을 만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장미란 선수인가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다음날 어떤 순서로 가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들어올려서 난 시상대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명상을 통해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쓰기가 있겠습니다. 뭔가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글쓰기가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제 서로 부정적인 대화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친해진다는 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포커스를 감사한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겠죠. 최악의 상황을 자기 인생을 발전시킨 것은 끝없이 써왔던 감사 일기에 있었다. 그쪽을 집중해서 찾는 거죠. 감사한 것을. 세상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그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뭐 글쓰기도 같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웃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제가 뭐 여기서 뭐 유머 감각이 뭐 그렇게 뭐 남다르거나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물론 중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갱년기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호르몬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코티솔이라는 안 좋은 호르몬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전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로토닌인가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햇볕을 많이 못 쬐면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런 것이 있듯이 저희가 뭐 골프가 아니고 뭐 등산이라도 이렇게 야외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많이 쬐면서 이렇게 자연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변에도 좋은 에너지가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력하게 그 호르몬에 긍정적인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물론 비웃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1차원적으로 저희는 즐거울 때 기쁠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웃는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독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인 거,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저희 몸을 하나의 저희가 뭐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저는 예전에 한번 선수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요, 그리고 대회도 나가 보면서 입상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조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1번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빠르게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평소에 먹는 식단의 뭐 30% 이렇게 극도로 제한적으로 하면서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거죠. 비주얼은 아름답죠.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막 복근 나오고 조각 같은 몸매들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습니다. 체지방이 낮다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가 있죠, 비주얼적으로. 하지만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도 행복도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단지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지치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씩 조각하듯이,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게끔 그 텐션을 유지해 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다이어트는 인문학적인 다이어트가 전 맞다. 저의 경험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을 해서 저도 위대한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이어트 리밸런싱. 제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 예를 들어서 음식에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데 저희가 이 마음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쏠린다는 거죠. 탄수화물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서 저희가 포도당을 먹으면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가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축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뱃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풋 대비해서
아웃핏이 적고 활동량이 적으면 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복리 효과를 보고 싶죠. 투자를 했을 때 내 자산이 커 나가면 뿌듯하고 아유 좋죠. 하지만 다이어트는 반대라는 개념입니다. 자산은 축적되는 것이 진리지만 지방은 축적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지금 돈 다 뭐 투자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은 많은데 내가 성인병 환자예요. 뭐 고혈압 당뇨에다가 쓰러져 있어. 난 돈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밸런스가 깨진 거다. 인생의 진정한 밸런스는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건강, 그 중에서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 돈은 필요 조건이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니까. 하지만 건강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재벌인데 쓰러져 있어. 뇌졸중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은 벌었는데 인간관계 다 깨졌어. 언제 누구한테 테러 당할지 겁나가지고 숨어 살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병원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완치되는 거 원할 것 같습니까? 잔잔바리로 오랫동안 나의 고객이 되기를 원하는 게 병원 아닐까요? 그냥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을 아니 다 건강해갖고 병원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병원이 유지가 될까요? 영리기업인데? 공포 마케팅을 뭘 하건 계속 병원에 와서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뭐 인간관계든 일이든 뭐 취미든 뭔가가 있겠죠. 어쨌건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데, 탄단지라는 그 영양 요소로 봤을 때에는 이 지방의 많은 요소들이, 저는 뭐 어떤 음식을 얘기하고 이전에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또는 과당이 있겠죠. 과당도 있고요.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몸속에서 안 빠져나가면 이것이 이제 성인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인생 자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도 운동을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예전에 이제 부득이하게 그만두고 나서 공백기가 상당히 길 때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오로지 경제적인 그거 하나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몸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복부 비만 뿐만 아니고요. 제가 그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대사증후군 고위험까지 갔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닫는 그 순간에는 이미 망가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재활 운동을 한 게 지금 횟수로 지금 딱 3년이 됐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제가 20kg를 빼면서 극도로 뭐 3일 동안 단식도 하고 72시간 단식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굉장히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힘이 없고요. 우울해지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건강하게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는 신체가 노력 대비해서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근감소도 떨어지는 거. 운동선수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30대가 넘어가면은 운동 능력이라든지 체력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식 같은 거 막 먹고 끊을 수가 없다, 뭐 괴롭다.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 거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야식을 먹을까? 이게 극도로 참다 보면은요, 참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일어나고 미친 듯이 먹는 거죠. 아마 공감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16대 8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시에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니까 뭐 거래처라든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8시까지 먹는 거죠. 그럼 24시간 중에서 12시부터 8시까지. 그러면은 나머지가 24시간 중에서 8을 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16시간이 남죠. 그 중에 얼마 정도 취침하겠습니까? 한 6시간은 자줘야죠. 적어도. 늦게 자도 12시에서 6시까지는 잔다고 쳤을 때, 그럼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10시간입니다. 그럼 10시간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먹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저의 그 경험을 얘기해 보면은, 점심은 좀 적당히 먹습니다. 오히려. 점심은 적당히 먹고, 오히려 저녁을 뭐 7시, 8시에 그냥 뭐 충분하게 먹습니다. 그래야지 야식이 안 땡기거든요. 안 땡기거든요. 대신 다만 먹는 건 좀 가려 먹어야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뭐 웨이트 하는 사람들 뭐 고구마 먹는다고 하잖아요. 고구마에 과당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과당은 뱃살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구마, 호박, 또 뭐가 있죠? 예. 과일 같은 경우에 사람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당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뭐 현미밥이 좋다 그건 다 압니다. 하지만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포도당과 달리, 포도당은 이제 쌀밥입니다. 흰쌀밥. 포도당 흰쌀밥은 에너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과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은 뭐 의사나 뭐 약사처럼 전문적인 용어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장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밥 나쁘지가 않다. 그만큼 활동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몸에도 이제 다이어트도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막 상체만 해갖고 하체는 가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코어를 중심으로, 코어가 여기 있잖아요. 뱃살이 있는데. 그 뱃살은 제가 아는 이론은 이겁니다. 저수지 이론이라고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빠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말라갈 때 맨 마지막에 말라가는 게 뱃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식하게 굶고 끊는다 그러면은요 살은 빠지죠. 하지만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근육도 같이 빠졌죠. 그리고 살은 다 빠졌는데 올챙이 배처럼 아랫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에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을 병행을 하지 않으면 처집니다. 살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막 팔 들었을 때 막 두부살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삼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듯이 뭔가 이런 걸, 이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성인, 겉으로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속은 괴로운 거예요. 보디빌딩 선수들은요, 그거를 절대 유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유지를 하려면은, 극도로 우울증을 감내해야 되는 거고요. 속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고 유지 가능하지가 않다.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를 내려놔야 된다. 난 권상우가 뭐 보디빌딩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왜냐하면 저는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선수도 아니고요. 첫 대회에서 저는 입상까지 했어요. 재수없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도 약간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등산을 해가지고 정상을 찍은 다음에 가장 실족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안도하는 그 순간, 금메달을 딴 순간, 정상에 찍는 순간 사람은 방심하고 자만하고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왕년에
혹시 제 이제 경험치인데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체조 선수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만인데.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은 이 자만감, 자신감이 쩔어 있습니다. 나 운동하면 금방 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역에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걸 원상복구한다? 그 정도 훈련량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운동한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더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 마음의 병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국회의원도 재선하다 떨어지면 2층에서 떨어지는 거고 뭐 한 5선 7선 하다 떨어지면은 무슨 빌딩 7층에서 떨어져 갖고 사람이 위에 있다가 자기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는 아랫단계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나중에 내가 임원이었어, 퇴직했어, 6개월만 지나보십시오.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한마디에 조직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내 한마디에 아무도 안 움직여줘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무력감을 느껴지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의 인격은, 내 뱃살은 가슴보다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좀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30분 안에 끊으려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맞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위해서인데, 건강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이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도 해봤었고 실패도 해봤었고 다시 요요가 와서 지금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16대 8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식단이 먼저고, 운동만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편견이죠. 운동하면 빠질 거 절대 안 빠집니다.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식단하고 운동만 갖고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이 안 따라주면은요 절대로 다이어트 되지 않습니다. 수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밸런스 조정이 안 되고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은요 이게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답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약도 사 먹어봤어, 뭘 해도 안 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홈쇼핑에서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매니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인기 상품이 홈쇼핑에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영양 보조제지, 그거 먹고 난다? 그럼 다 다이어트로 하지. 누가 세상에 비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의존하고 싶은 거죠. 왜? 편하게만 사니까. 리모컨만 틀고서 그냥 소파에만 누워있으면 되니까. 그냥 핸드폰 눌러갖고 배달 음식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인생 편한데, 근데 어느 순간 바꿔보려고 하십시오. 내 몸이 따라가 주나, 내 의지력이 따라가 주나? 절대 안 따라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현재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내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을 빨리 충전을 시켜서 뭐 프라푸치노나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막 시럽 많은 거, 그거 먹고 빨리 당 충전을 하는 건 좋겠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가 노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했으니까 30분 안에 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있다고 믿든 없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포드인가요? 미국의 포드 회장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거인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뱃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 핑계를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내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내가 성취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감사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의견 물어보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울을 보고서 스스로 평가를 하시. 인생 자기가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사는 겁니다. 네. 너무 길어서 뭐 누가 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저 혼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덥습니다. 그 뭐 백신, 뭐 거리두기 많이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워 하시고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마음을 잡고 마음을 먹고 건강해야지 됩니다. 건강해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성공을 하던 미래가 다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수고하셨고 네, 즐거운 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